네, 안녕하세요. 박수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화요일, 오늘 중간고사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응원합니다. 또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점수가 나오든지 걱정 말고 즐겁게 공부하기를 부탁합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소리는 잘 나오네요. 우리 학생들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중3 학생들도 있고, 좀 제가 도왔던 학생들 중에 중3 또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드림스쿨에서 드림센터에서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되면 공부를 이제 같이 하고 그랬죠. 수학도 영어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시험을 대비하고 또 시험 끝나면 또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 탁월해서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만 또 믿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 방법이 교과서 중심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 공부 방법은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공부한 방법이었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는데, 또 학생들이 그 방법을 따라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중간고사일 거예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또 다르기 때문에 얼마의 그 학업 성취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의 바탕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부모님의 등 떠밀려서 또 학원을 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는 자기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학원에 가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공부의 지혜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요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 공부의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특별히 수학이든 영어든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 희열,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에 느끼는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뭔가 어떤 이 흥분, 쾌감, 이게 있거든요. 공부의 쾌감은 바로 그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성취하는 이 쾌감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야기하더라도 쉬운 문제를 풀고, 그러면 이해되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고, 그런 그 문제를 푸는 거 희열을 느끼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고력이 준비되는 거예요. 홍미소 채널 우리 권사님 방문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경기도 광주에 이제 두고 온 학생들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격려하려고
실감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경림 목사님 지도하에 잘 신앙생활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오히려 대구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믿음을 지키고 제가 드림스쿨에서 드림센터 학생들을 신앙을 돕고 또 공부를 지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신앙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같이 공부도 하고 탁구도 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흐름들이 이제 다문화 침례교회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격려 차원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비가 와서 일을 안 가서 쉬게 되어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고, 보통 때는 뭐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든 영어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등 떠밀려서 학원을 가거나 부모님이 막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공부의 재미를, 공부의 성취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먼저 수학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수학에 대한 그 중학교 때 수학을 정복하게 된 것은 이제 선행학습이라고요. 지금의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학원에서 말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이런 스타일의 선행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때 뭐 시골에 학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전날 수업에 나올 문제를 미리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와서 풀으라 하면 손을 들고 풀고 그 재미에서 이 수학에 대한 재미, 성취감 이렇게 됐고, 또 제가 수학 담당 보충학습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 학습지를 공부를 해서 선생님한테 또 코치를 받아서 앞에서 아침 시간에 자습 시간에 학생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수학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수학적인 이제 직관력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떻게 푸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도 그 실력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현행 교과 체제 안에서는 이제 중학교의 공부 실력도 초등학교 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의 사칙 연산의 모든 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분수 계산 막 잘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뭐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학생들 공부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오히려 이제 학원을 안 가게 될 경우에 학생들이 영어에 더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녀서 공부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학원 시간을 앞두고 학생들이 막 단어를 막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을 봤죠. 문제 푸는 애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하니까요, 위력이 쌓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위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피킹 능력이었습니다. 전도하면서 만난 초등학교, 단벌 초등학교 6학년 그 학생이 이제 중학생 됐겠네요.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영어에서 그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력도 부족하고 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이 늘릴 수 있는가? 그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문법을 충분히 자기가 이해하고 마스터할 수 있으면 중학교 문법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어휘의 정도죠. 몇천 몇만 단어를 아느냐. 근데 그것은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면 일상에 필요한 모든 단어들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원서로 공부를 할 정도.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를 쓸 정도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뭐 저는 예전에 눈높이 교사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미 봤습니다. 딕테이션이라고요. 영어를 탁 들으면서 쓰는 연습. 그러니까 영어의 실력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단어를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제가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완전히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해시키는 거죠. 영어에 직독직해를 해서 영어식으로 영어를 이해하도록 하니까 학생들이 가능합니다.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재미는요,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는 재미가 있고 공을 차면 공을 차는 재미 있고 탁구를 치면 탁구 치는 재미 있듯이 공부를 하는 재미가 거기 생기는 거예요. 수학은 모르는 문제를 풀었을 때 쾌감, 영어는 영어가 이해해야 되고 술술 영어가 들리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재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바탕 위에는 바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이야기도 했지만은요, 책을 많이 읽는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요새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죠. 문해력이라는 것은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딱 나왔을 때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수능에서 재작년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게 국어였습니다. 국어요. 국어가. 그 국어는 이제 뭐 수능에서의 고등학교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회, 문화, 정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지문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 바탕에서 공부에 책을 읽는 문해력을 계속 꾸준히 키워야 됩니다. 저도 요새는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냅니다만 한번 앉으면 저는 두껍고 그 다음에 작은 글씨에 그런 책을 읽는 어떤 능력이랄까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도록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면은 이제 책을 한 번에 수백 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원고 없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이제까지 내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융화, 녹아나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됐을 때 대학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직업이 되거나 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야말로 행복한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뭐 또 공부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라 하지만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들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학생들을 1등에서 100등까지 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공을 잘 차고 이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손흥민이는 그 아버지가 훈련시켜서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트래핑하는 훈련하고 하루에 오른발 왼발 1000개씩 슈팅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급이 몇 억이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거의 3억 가까운 주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보통 사람의 몇 배의 연봉을 일주일 만에 버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공 잘 차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제 11월 수능이 되고 난 뒤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수능 시험지를 봤을 때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 꿈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래, 꿈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네 삶에 함께 하셔 너를 쓰시고 너에게 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중간고사를 맞이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학이든 영어든 예. 뭐 공부 방법도 또 뭐 여러 가지 네이버에 뭐 다 물어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는 자기의 열정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또 자기 안에 있는 소질을 개발하는 것 또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준비시킨 이런 분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신문 기사를 봤어요. 어떤 용접공학. 그래서 어떤 엄마가 너 공부하지 않으면 용접공 같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차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해봐서 압니다. 기능공들은 그 일한 일당이 셉니다. 용접공 그냥 볼 게 아닙니다.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고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기능공들입니다. 전기, 용접. 뭐 호주나 이런 데는요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이 오후가 있는 삶을 사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를 수학의 문제를 잘 풀어서 이공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학도가 될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언어를 잘해서 글을 쓴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요. 그런 데 관심 없고 뭐 이렇게 기계를 다루기 좋아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러면 다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누가 이 쓰레기를 치우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가요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다만 공부로 특별히 청소년 때 공부로서 평가하는 이런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라 이런 짓누르는 이런 것들 벗어날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그분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은요 직업 소명소리예요. 직업.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짜 의자를 만들고 케이크 교도들이 만든 그 의자 너무 실용적이고요. 너무나 단단하고요. 그들은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 의자 자체 안에 이 경외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를 맞이해서 또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를 도와봤잖아요. 당장 내일인데 영어 책을 갖고 와서 목사님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미리 공부하면 이런 거 공부해봐라 이런 문제 나올 거다 그럴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뭘 잘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진다면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 홍미소 채널에 권사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우리 학생들은 다문화 침례교회 이경림 목사님 지도하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연결되어서 또 계속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5월에 무슨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저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공부의 지혜를 얻고 또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또 저를 알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청소년들을 향한 기도 더 간절하고 경기도 광주의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성료로 일어나기를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중간고사를 맞이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행복하게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또 공부에 해방되어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요. 리듬을 잘 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응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